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오늘의 주제 한 푼, 두 푼이 나의 자산이 된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 매년 이맘때쯤 정말 많은 사람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바로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러니까 절세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은행에 저축을 하고 받는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15.4%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이율 3%인 은행 예금에 100만 원을 1년간 예치했을 경우 이자가 3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 4,620원이 공제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25,380원, 즉 만기 수령액은 125,380원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절세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이자에 세금까지 떼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맘때 이렇게 세금으로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유, 우리 납세자도 세무사분들도 굉장히 바쁜 이유가 있죠. 네, 매년 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데 묶어 정리해서 그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데 모든 국민이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급여,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요. 퇴직 시 받는 퇴직금, 노후에 받는 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인 수입으로 받은 기타 소득이 있고요. 앞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요즘에는 사실 엔잡러라는 말도 많고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직장인들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월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자나 배당 소득을 통해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서 14% 원천징수가 되고요. 만약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은 역시 어렵습니다. 종류도 많고 또 숫자도 많이 나오니까 정말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많이 벌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낸다라는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납부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별도 지정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많이들 이 성실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성실 신고 확인 제도에 해당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업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농업, 어업, 강업,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서비스업,
임대업은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이 제도에 해당되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챙겨가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신고보다 한 달의 기한을 더 주고 있습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서 세액공제 혜택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 아마 모든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세율이 현행 9%에서 24%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요. 또한 이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또는 퇴직금을 통해서 소득을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금 구조 자체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곧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과 대표의 소득이 명확히 분리됩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 상여,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분배하고 각각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비용 처리의 범위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은 훨씬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급여, 직원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떤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구조가 단순한 경우에 이 세무 관리가 용이하고 세부 부담이 적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반대로 소득이 많고 이를 분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법인 운영이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소득이 높은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을 좀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이 법인 전환이 아직 적절하지 않거나 개인 사업자로서 절세할 방법을 찾는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즉 이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방금 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금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개인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저축, 또 개인형 퇴직연금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연금이라는 금융상품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세법상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이 IRP는 세제 적격연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둘은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세제 적격연금은 연금을 가입하고 돈을 납부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입니다. 세제 비적격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연금입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 세제 비적격 연금. 그러니까 낼 때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받을 때 혜택을 받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제 적격 연금은 정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제적격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도 이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변동성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금 혜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부과되며 수령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네, 연간 150만 원이 넘는 혜택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네,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에 수령하면 5.5%, 만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 그리고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세제 적격 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 연금,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좀 채워야만 가능한가요? 네, 반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 비적격 연금은 납입 단계에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네. 대신 이 5년 이상 납입을 하고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면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이런 상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은퇴를 준비 중이신 40, 50대나 고액 자산가로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용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축이나 보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이 들어가 있다면 세제 적격 연금, 연금 보험만 들어가 있다면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이나 보험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라고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세금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들,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고소득자,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천을 하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 또 연금 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세제 비적격 연금 선택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 연소득이 얼마인지,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하나의 상품만 고집하기보다는 이 두 상품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설계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세제 적격연금으로 채우시고요. 네. 추가적인 여유자금은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돈으로 연금을 준비한다 했을 때 네. 각각 연금저축보험에 월 50만 원, 연금보험에 월 50만 원, 10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거죠. 반반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연 한도 600만 원을 꽉 채우면서 16.5% 매년 99만 원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을 10년으로 계산하면 약 99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부터 연금으로 절세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